자대 배치를 처음 받고 나면 처음 발들이는 그룹이 거의 저녁 때까지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갈 수 있고, 소대원 30명이면 30명 다 제 편이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사회에서 또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어쩌면 자기가 그 또라이일 수도 있겠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처음에 몇몇 피해야 할 사람들 혹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부류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잘 안 씻는 사람이 소대별로 한두 명씩 있어요. 또 대부분 빨래도 잘 안 돌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좀 날 수 있고요. 위생상으로도 선임들이 핀잔을 주기도 하고, 소대장이 핀잔을 주는 경우에는 거의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착한 건 아니고요. 공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적 제재라고 해서 징계라든지. 그래서 남들 다 외출 준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지? 그런 사람은 사유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편견을 가지란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잘 알기 전까지는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김백수님, 남들 다 외출 준비하는데 혼자서 침대에 누워서 왜 빈둥대십니까? 벌점이 얼마나 쌓였길래 공제를 드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원복이라고 해서 원대복귀라는 표현의 줄임말로 많이 썼는데, 어디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편견을 조장하는 건 아닌데, 생활을 잘해서 매점병으로 날아갔는데 매점 폐쇄 방침으로 보직이 사라져가지고 다시 자기 소대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청에 갔는데 담당반장이랑 싸웠다든가, 과장 계장이랑 트러블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조용히 물어보고, 이런 케이스는 너무 멀리 한다기보다 거리를 조금 좁힐 때도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얼굴에 대놓고 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입하자마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물어보기 그러면 조금 친한 선임이 생기고 나서 맞선임이랑 신뢰가 좀 쌓이거나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대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지마가 돼서 본부 소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소대에서 트러블이 있거나 후임한테 소원술이 찔려서 3소대로 전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과거 전적을 모르니까 그런 것도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정말 억울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걸러도 극단적인 케이스는 대충 걸러지고요. 흔히 짬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짬이 높은 사람이 짬이 낮은 사람에게 계급차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계급이 높으면 다 대접을 받아야 되고 악습이고 뭐고 다 허용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후임한테 이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편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근데 욕 얻어먹기 십상이고요.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오히려 제가 그 짬질이라는 걸 당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러블이 없는 선에서 잘 처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내다 보면 너무 이기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근무 시간 1분 늦은 걸로 심하게 화를 낸다거나 너무 다혈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20년 정도 살았으면 대충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배치받고는 알 수 없는 공제 부분, 전출 부분,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군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허언증은 재밌기도 하고 이해도 되는데, 일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까이 하다가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오해가 오해를 낳고 거짓이 거짓을 부르기 때문에 한두 번이야 재밌는 소설 들은 셈 치면 되지만, 이게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지한 일을 할 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나 사회 경험으로 거르는 건데, 제가 한 10명 가까이 봤는데요, 그 의경하면서
딱 반반이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나이 한 30줄 먹었는데 고졸에다가 직업도 없고 뭐 행설수설 개백수 출신이거나 방구석 워리어들 삘이 느껴지는, 그동안 딱히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의경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살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 중에 몇몇 케이스가 문제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가는 케이스도 2케이스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공익인가 면제로 빠지던데, 하여튼. 근데 이제 나이 20대 후반인데도 사업하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해외에서 석박사 하다 오는 형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도 다 정상이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이가 꼭 많지 않더라도 너무 어리거나, 보면 고등학교 갓 졸업했는데 오는 친구도 간혹 있어요.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방금 전처럼 비정상이라기보다는 계급사회에서 적응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20 초중반 됐는데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이지 않는다던가, 혹은 일반적인 삶을 산 것 같지 않은 냄새가 난다 싶으면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편견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반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동전 던지기 확률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다시 바꿔 얘기하면 2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30명 중에 15명을 거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21, 22, 많아야 셋? 거의 7, 80%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어떤 분들은 저녁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걸러라,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곧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썩은 동아줄 잡는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줄을 타는 게 아니더라도 사람만 괜찮다면 처음 전입 온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경력도 제일 많고 저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해피하거든요. 그리고 너무 귀찮게 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심심하니까 막내들이랑 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동기나 다른 선임이랑 좀 잘 지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돌이켜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다른 데 쏟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기회주의자처럼 들릴 수 있지만, 날아가는 걸 염두에 두고 있거나 편한 보직을 좀 받아보고 싶다면 한 기수 위 혹은 2기수? 그쯤 되는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바에 이미 어떤 보직을 갖고 있거나 혹은 최소 3기수나 4기수 차가 나는 선임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두루두루 다 잘 지내면 좋죠. 근데 맞선임이나 1~2기수 위의 선임들은 노력을 크게 안 기울여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가까워지고요. 굳이 처음부터 그 사람들한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차라리 1~2기수 차이라면 자기 분대 사람들 정도만 좀 가까이 해놓고 나머지는 좀 나중에 사귀어도 되는 게, 만약에 어떤 체증보직이라든지 메딕이라든지 뭐 무전관리나 서무나 예전 특집편에서 설명드렸는데 소대 내에도 그런 특수보직들이 있잖아요. 캡사이신이나 그런 기타 등등. 근데 그런 걸 물려받으려면 한 기수 차이 나는 선임한테 그걸 물려받으려면 나중에 전역 다 돼서 한 달 잠깐 하는 건데, 물론 그런 거 생각 없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런 걸 혹시라도 노려보고 싶다라면 맞선임이나 같은 분대 선임을 제외한 1~2기수 차이는 초반에 살짝 걸러두셨다가 좀 기수차가 나는 선임들부터 친하게 지내놓으면 어차피 1~2기수는 저녁 때까지 거의 같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나빠서 거른다기보다 꼭 가까이 해야만 해 라는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자대 배치 초반에 큰 그림을 놓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